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4년 12월 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시고 위쪽에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확인해 주세요. 클릭하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창에 관련된 메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만 시험장에서는 패널들의 위치들이 달라졌을 수 있으니까요. 리셋 에센셜이라고 해서 패널들의 위치를 초기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도 한 줄짜리로 혹은 두 줄짜리로 보기 편하게 여러분들께서 직접 선택하실 수 있고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보이시죠? 클릭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서브 메뉴에서 아무거나 클릭하고 들어가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시험 문제를 풀 때 살펴봐야 될 몇 가지만 볼게요. 제너럴부터 시작해서 클릭하면 옆에 옵션들이 쭉 보일 텐데 인터페이스에 보면 컬러 테마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눈이 많이 부신 분들은 어두운 테마로 선택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워크스페이스 여기도 있군요. 저는 문제지를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다시 작업창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먼트 탭이라고 하는 아이를 기본적으로는 V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놨습니다. 창문을 따로 띄워놓으면 여기 있는 오브젝트를 저쪽으로 끌어다 옮기는 걸 직접 눈으로 보면서 작업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런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따라 하실 분들은 이 친구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커서의 모양을 확인하는 게 좋겠죠. 브러쉬로 문질문질하면서 브러쉬의 크기를 유추하시려면 노멀 브러쉬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프리사이즈라고 선택이 되어 있으면 그 크기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 형태로 위치만 보여지게 돼요. 노멀 브러쉬로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노멀 브러쉬로 했는데도 십자가 형태로 보인다면 브러쉬가 너무 크거나 작은 경우일 거예요. 브러쉬의 크기를 10, 20 적당한 크기로 바꿔보시고요. 그래도 십자가 형태로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의 키보드의 가장 왼쪽 구석에 컨트롤 쉬프트 보이시죠? 캡슐락 키가 눌러져 있으면 무조건 십자가로 보이니까요. 캡슐락 키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포토샵은 문제에서 단위를 픽셀 단위로 지시하기 때문에 룰러에서 보이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글꼴에 대해서는 포인트 단위를 씁니다. 그 단위도 맞춰주셔야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개체들을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건지 그 선들이 잘 보이는 색상으로 바꿔놓으시면 훨씬 더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타입라고 하는 메뉴 보시면 우리 포토샵에서 영문판으로 쓰기 때문에 글꼴도 모두 영문으로 보이는데 쇼 폰트 네임 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으면 궁서, 굴림, 도둠 같은 한글 글꼴은 한글로 보이게 될 거예요. V체크를 해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설정하시면 문제풀이를 따라 하시는 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400에 500픽셀짜리입니다. 파일 새로 만들게요.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문제번호 1번 붙여줄게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폭을 400이라고, 높이를 500이라고 지정하겠습니다. 레졸루션 해상도는 72가 기본값이에요. RGB 모드인 거 확인하시고요. 백그라운드 배경은 어떤 색이든 상관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화이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크리에이트 만들어 줄게요. 출력 형태에 보시면 눈금자가 보이고요. 우리도 눈금자를 볼 수 있게 뷰 메뉴에서 눈금자를 켜겠습니다. 룰러 1번 보시면 복제 및 변형 로봇이라고 해서 소스를 불러와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2급에 1번 불러올게요. 파일에서 오픈.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2급에 1번 열기. 눈금자를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조금 우리 거보다 커 보이네요.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어요.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500보다 살짝 넘치죠. 높이를 500이라고 하면 폭이 좀 모자랍니다. 한쪽을 맞춰 오시면 되는데 모자라지 않게 맞춰 오세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굳이 저장할 필요는 없겠죠?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레이어 패널에서 이렇게 레이어 1이라고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레이어들은 나중에 쌓이면 헷갈리니까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요건 2급의 1번에서 갖고 온 거다라고 이름을 좀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찾기가 편하실 거예요. 레이어의 이름은 점수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일단 레이어의 이름은 바꾸도록 할 거예요. 2급의 1번에서 로봇 부분만 복사해서 갖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면 되겠군요. 선택을 하실 때에 CC 버전의 경우에는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편리한 기능이 있어서 위쪽에 모드를 라쏘라고 하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거 요만큼만 복사를 할 거야 라고 범위 대충만 잡아도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다만 시험장에는 요 도구가 없는 수도 있어요. 같은 CC 버전일지라도 업데이트 상태에 따라서 오브젝트 셀렉션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퀵 셀렉션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브러쉬로 일일이 문지 선택을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브러쉬의 크기는 커져라 작아져라 라고 단축키를 쓰시면 좋은데 엔터키 주변에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가 있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범위를 더 확대를 할 건지 축소할 건지 옵션을 보시고 추가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범위를 잘 잡으셨으면 복사를 할 텐데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J 눌러주시면 레이어가 바로 복사가 될 거예요. 레이어의 이름 로봇이라고 바꿔줄게요. 이 아이는 크기를 방향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냥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보면 하나가 더 생긴 거 보이는데 크기나 방향을 조절하시려면 에디트에서 자유롭게 크기를 변형해 주겠다라고 하는 프리 트랜스폼, 워낙에 자주 쓰는 키니까 이것도 단축키를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조절점 이용하면 이렇게 크기 방향 조절 가능하죠. 엔터를 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쉐이프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 이런저런 모양을 추가해라 라고 되어 있군요. 방사형 모양에 대해서는 색깔 하나만 지시가 되어 있는데 전구 모양에 대해서는 이렇게 색깔이 2개가 지시되어 있어요. 전구가 2개이기 때문이죠. 색상 정확하게 잘 맞춰서 넣어 줄게요. 커스텀 쉐입 콩 찍으면 위쪽에 옵션 보일 거고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예요. 쉐이프 색깔을 칠한 상태에서 스트로크 선은 따로 필요가 없다. 쉐이프 만들어져 있는 것들 중에 찾으시면 될 텐데요. 쉐이프 와일드라든지 리프라고 해서 이런 친구들은 새로운 버전에서 추가가 된 기능이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예전 버전 쓰는 분들을 위해서 옛날에 썼던 쉐입들을 이렇게 쭉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원하는 쉐입이 바로 콕 찍었을 때 보이는 분들은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열어놓고 쭉쭉 찾으시면 되겠고 나는 요 레거시 쉐입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걸 불러내셔야 될 거예요. 윈도우 메뉴 클릭하시면 쉐이프라고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클릭하면 오른쪽 끝자락에 3줄이를 콩 찍으셔서 숨어있는 레거시 쉐입을 불러내시면 돼요. 저는 이미 이렇게 불러냈기 때문에 따로 더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추가를 해놓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레거시 쉐입이 새겨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리정돈이 좀 너무 잘 돼 있어서 귀찮은데 한 번만 열어 놓으시면 되니까요. 조금 시간을 들여서 쭉쭉쭉 열어 놓을게요. 방사형의 모양 찾겠습니다. 클릭해서 만드실 때 찌그러지지 않도록 왼손으로 Shift 눌러주시면 정원이 만들어질 거예요. 마우스 먼저 띄시고 Shift는 나중에 뜰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만들어 놓은 친구의 색깔 정해져 있으니까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미리 보기 썸네일이 보입니다.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색상 넣으실 수 있고요. F 6개 레이어의 스타일도 지시가 되어 있죠. 드랍 섀도우.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FX라고
레이어의 스타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드랍 섀도우 넣어주면 드랍 섀도우가 적용된 거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드랍 섀도우에서 혹시라도 농도라든지 방향이 좀 다르면 이렇게 농도를 좀 짙게 75, 방향도 125 이런 식으로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오케이. 전구도 찾아볼까요? 커스텀 쉐입 다시 갈 거고요. 쉐이프 모양 만들 거다. 필 색깔이 있다. 선은 없다. 쉐이프에서 전구 모양을 찾으면 되겠죠? 클릭해서 만드실 때 찌그러져 있는 게 싫으면 나중에 쉬프트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쉬프트를 먼저 누르고 전구를 그리면 아래쪽에 방사형이랑 같이 합체가 돼 버리니까 일단 그려보시고 모양이 찌그러지면 그때 쉬프트를 나중에 눌러주세요. 만들어진 전구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주겠습니다. 003399라고 두 개씩 짝지어진 번호를 대체로 시험 문제에서 주는데요. 요럴 경우에는 두 개를 하나씩 039라고 축약해서 쓰실 수 있어요. 오케이 하시면 색상 이렇게 파랗게 들어간 거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레이어의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보이네요. 레이어의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한 느낌으로 오케이 해줬고요. 컨트롤 T 누르면 크기나 방향 조정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엔터 쳐서 마무리. 똑같은 아이가 색깔만 달리해서 마련되어 있으니까 굳이 또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쓸게요. 컨트롤 J.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가 똑같은 아이 하나 더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동 도구 눌러서 보시면 하나가 더 생성된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컨트롤 T 누르시면 방향이나 크기 조절 가능하다. 색깔이 빨강색이네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지시되는 대로 993333 933 글씨를 써보도록 할게요. 타입 툴 누르셔서 여기입니다 라고 타이핑. 글꼴에 대해서 크기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 언급되어 있는 대로 다 맞춰주시면 됩니다. 글자 레이어를 선택했고요. 글자 도구를 들고 계셔야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글꼴 맞춰주실 수 있어요. 먼저 세팅을 하고 작업해도 되고 나중에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에이리얼의 볼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씌워야 돼서 그라디언트 색상 보완이 내가 원하는 색상이 아니에요. 단추가 두 개만 필요한데 중간에 필요 없는 아이가 저는 끼어 있군요. 이 친구는 창밖으로 끌어내겠습니다. 질질질 끌어내면 이렇게 단추 두 개만 보이고요.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넣어주면 되겠죠. CC3300이라고 했습니다. C30 오른쪽에 있는 단추도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맞춰줄게요. 003399 039 오케이 해서 빨강과 파랑 색깔 대비되는 거 확인해 줬고요. 출력 형태를 보시고 글자가 위쪽이 파랗고 아래쪽이 빨갛구나 방향성이 다르면 앵글 값을 조절하시면 돼요.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도 따로 이 픽셀 색깔은 F6개 오케이. 방향이 좀 다르니까 컨트롤 T 눌러서 조절점을 건드리시면 글자의 크기가 바뀌어요. 바깥쪽으로 커서가 꼬부라진 모양 보이시죠? 살짝 꿍 돌려서 방향성만 맞춰주겠습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 작업이 다 끝났으면 다시 한번 레이어의 효과가 빠진 게 없는지 쭉 훑어 봐주시고요. 위치 조절할 게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저장을 할 때에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죠. 하나는 400에 500짜리 커다랗게 JPG로 또 하나는 40에 50짜리 줄여서 PSD로 저장할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파일은 주기적으로 저장하셔야 해요. 파일, 세이브.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1234 본인의 수험번호, 이름, 파일을 그대로 저장하면서 작업을 하시고요. 최종적으로 전송을 하기 전에는 요거 사이즈 맞춰서 두 가지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파일을 Save As라고 기존에 했던 거랑은 다른 방식으로 저장하겠다. 여기에서 형식을 JPG라고 하는 게 바로 보이는 버전에서는 JPG를 찾으셔서 선택하면 되겠고요.
최신 버전에서는 오히려 여기에 JPG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Save Copy라고 선택하셔서 다시 한번 형식을 JPG로 할 거야 라고 선택합니다. GTQ라고 하는 폴더에 파일의 이름 제대로 되어 있는지 눈여겨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JPG로 저장을 하게 되면 대화창이 뜨죠. 퀄리티는 제일 높은 걸로 하든 중간 걸로든 상관이 없지만 일단 퀄리티 높은 걸로 선택해서 OK 하겠습니다.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으니 10분의 1로 줄여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확인하시고 OK 하면 작게 줄어들었어요. 파일 세이브 하면 기존의 PSD로 저장했던 거에 이렇게 작은 아이가 겹쳐서 저장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에서도 용지 사이즈 400에 500짜리입니다.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 뉴 파일의 이름 줄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400에 500짜리 그대로 갈 거예요. 레졸루션 72인 거 엄청 중요하죠.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는 어떤 색이든 사실은 상관없어요. 일단 화이트 그대로 두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눈금자 보일 수 있게 단축키를 써볼까요? 컨트롤 R 누르면 눈금자가 바로 보일 거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를 만드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액자부터 먼저 제작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오브젝트들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불러올 때에 처음에 저희 환경 설정할 때 이렇게 창문 따로 띄우는 방법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면 빈 공간이 이렇게 있어서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하면 소스를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미지 안에 있는 2급의 2번 열기 이미지가 좀 커 보이니까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맞추면 높이가 500보다 모자라죠. 높이를 500이라고 맞췄더니 폭이 좀 남습니다. 남는 부분은 어차피 바깥으로 나가서 안 보일 테니까 이렇게 넘치게 OK.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출력 형태를 보시고 비슷하게 보일 수 있도록 배치하면 되겠죠. 원본은 닫겠습니다. 외부에서 가지고 올 레이어 이름은 2급의 2번에서 갖고 왔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는 게 덜 헷갈릴 거고요. 액자로 하나 더 써먹어야 되니까 이 친구는 컨트롤 J 복사해서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름 더블 클릭해서 얘는 액자다 라고 이름을 바꿔 놓을게요. 액자에 대해서 필터라고 패치워크 지시되어 있는 대로 넣어 볼게요. 필터 메뉴 가시면 필터 갤러리 보일 거고요. 여기에서 패치워크 ABC 순서대로 찾으셔야 되는데 어느 그룹에 있는지 한참 찾기 힘들다 싶으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리스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패치워크라고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OK 하시면 필터 들어간 거 보이시죠? 2급의 2번 원본 밑에 깔려 있고요. 액자로 써먹을 아이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패치워크 들어갔어요. 요 안에 네모지게 구멍을 뚫어야 액자 역할을 하겠죠. 사방에 이렇게 간격을 보아하니 50 정도씩 간격을 놓고 구멍을 뚫어줬네요. 가이드라인을 뽑아볼까요?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여요. 다시 한번 더 350 지점. 위쪽에서도 50 그리고 다시 한번 450. 요 빨강선 안에 있는 요만큼을 구멍을 뚫어주면 되겠죠. 네모지게 선택하겠다라고 렉탱글 막기. 클릭 드래그 하면 요만큼 선택이 반짝반짝 되는데요. 결과물 보시면 모서리가 뾰족하지는 않죠. 그럼 모서리를 살짝 둥글게 다듬어 줄게요. 선택한 거에 대해서 셀렉트 수정을 할 거다. 모디파이 스무스 부드럽게 수정을 할 거다. 그럼 여기에서 어느 정도 모서리를 깎을 건지 반지름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5에서 10 사이의 값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서리가 많이 둥글지 않으면 5, 조금 더 둥글어 보이면 10, 이 정도로 가늠하겠습니다. 이건 정답은 없으니까 본인의 느낌대로 해주시면 돼요. 살짝쿵 둥그러진 게 보이죠? 딜리트 지워주면 그만큼만 구멍이 빵 뚫려 보입니다. 여기에서 필터에 안쪽 테두리를 넣어주셔라 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 레이어의 스타일은 따로 지시해 줬으니까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선이 아니라 그냥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 있는 스트로크를 사용할게요. 여기에서 스트로크 5 픽셀 컬러는 지시된 대로 F6개
흰색을 넣어주면 되겠고요. OK 하면 하얗게 테두리 진 걸 확인할 수 있죠.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의 스타일 FX 가시면 레이어의 스타일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드랍 섀도우, 그림자. 그림자에 대해서 이렇게 깜빡깜빡 해보시면 그림자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구분이 되실 수 있는데요. 각도가 좀 안 맞으니까 125도라고 하면 조금 더 잘 보이겠네요. 이런 옵션들까지도 맞춰주시면 좀 더 잘 보일 수 있어서 가산점이 붙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맞춰주시는 걸 권합니다. 액자에 대한 얘기는 끝났으니까 더 이상 선택한 부분이 번쩍거릴 필요는 없죠. 셀렉트, 디셀렉트, 컨트롤 D 눌러주시면 반짝임이 멈췄고요. 이제 액자를 다 작업했으니 순서대로 1, 2, 3, 4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보정을 위해서 2급의 3번 불러올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3번 열기. 자동차 부분 요만큼만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쭉 가지고 오시고요. 이급에 3번에서 갖고 왔다 라고 레이어의 이름 바꿨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할 거고요.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 적당히 배치할 거예요. 혹시라도 이 친구는 그냥 드래그해도 비율이 정비율로 바뀌도록 CC 버전에서는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혹시라도 쉬프트를 안 눌러주면 비율이 깨진다 하시는 분들은 쉬프트를 눌러가면서 작업하시면 정비율로 작업이 될 거예요. 옵션에 따라서 이 친구는 값이 다르게 배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쉬프트는 필요하면 눌러주시고 필요 없으면 누르지 않는 게 좋겠죠. 엔터 쳐서 마무리. 2급의 3번의 경우에는 파란색 계열로 보정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2급의 3번 선택을 했고요. 이미지 메뉴에 가셔서 어저스먼트, 휴, 세처레이션 가시면 색상을 휴 값을 통해서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파랗게 보여야 되는데 저희는 뭔가 약간 알록달록한 느낌이 들어요. 강제로 색깔을 전체 통일시켜 주려면 컬러라이즈를 눌러주시면 정확하게 색깔 다 들어갈 거예요. 세처레이션 농도를 조금 더 높여줬고요. OK에서 마무리 지으면 파란색 계열로 수정이 됐네요.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 2급의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4번. 뒤에 배경이 전체적으로 다 일정하게 하얀색인 경우에는 퀵셀렉션보다는 매직원들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클릭해서 뿅 찍으면 바깥쪽에 있는 흰색 부분만 선택이 돼야 되는데 안쪽에 있는 흰색들도 막 선택이 되고 있죠. 모여있는 애들끼리만 흰색이 선택됐으면 좋겠다라고 컨티거스를 켜놓고 작업을 해볼게요. 컨트롤 D.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흰색 부분만 선택이 되고요. 선택을 뒤집어 줄 거예요. 셀렉트, 반전할 거니까 인버스. 이렇게 해서 원하는 부분까지 선택이 됐다. 모자란 부분이 아직도 있다면 퀵 셀렉션으로 나머지 더 추가를 하시면 되겠고요. 가지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그러다 놓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할 거고요. 2급의 4번의 경우에는 레이어 스타일이 드랍 섀도우다 라고 했네요. 레이어 스타일도 맞춰줄 거예요. 글씨를 얹어서 마무리할까요? 타입 툴 들고 여기다 라고 타이핑 할게요. 글꼴에 대해서 크기에 대해서 색깔 지정된 대로 맞춰주겠습니다. 타임 뉴 로만. 색상이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는 건 일정 부분 요만큼 조만큼 색깔 다른 부분 따로 캐치해서 색깔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요. 살짝 꼬불렁거리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네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모양을 맞춰 주셔야 되겠죠. 글자 레이어 선택하고 있고요. 글자 도구를 들었고요.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글꼴, 크기, 색깔뿐만 아니라 꾸겨주겠다라고 하는 웹텍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 업데이트 되면서 그냥 선택은 안 되고요. 글자 사이에 커서가 낀가져 있을 때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네요. 여기에서 모양을 어떤 걸로 하겠다라고
모양 상승되는 거 rise 이용하시면 되겠죠? 밴드 값을 조절하시면 얼마나 상승되는 느낌인지는 정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출력 선택 보시고 모양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컨트롤 T를 눌러주면 여기에서 크기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꾸겨주는 웹텍스트가 이쪽으로도 추가가 됐어요. 여기를 통해서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Rise라고 똑같이 밴드값 조정이 다 가능해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은 굳이 필요가 없지요. 이 친구는 뷰에서 가이드를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주겠습니다. 파일 저장을 중간중간 하고 계신 거 맞나요? 파일에서 세이브,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계속 주기적으로 저장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고요. 최종적으로는 JPG가 커다란 이미지이고 PSD는 작게 줄여서 저장을 해야 되죠. 파일, 세이브 에즈, 경로 GTQ이고요. 이름 맞는데 포맷이 PSD로 되어 있네요. JPG가 찾았을 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세이버 카피로 넘어가시고요.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버전에 따라서 파일 형식이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세이버 카피. 이름 정확하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미지를 10분의 1로 줄일게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줄어들면 다시 한번 파일을 저장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600에 400짜리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단위는 픽셀 단위이고요. 윕스 폭을 600으로 바꿀게요. 하이트 높이는 4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새로 만들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켰고요. 동그라미 1번 배경 색깔이 지시가 되어 있죠? 물감부터 짜도록 할게요. 333. 그 색깔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에디트에서 채워줄 거다 필.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으로 OK. 2급의 5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5번 열기. 이미지가 좀 커 보이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바꿨더니 높이도 딱 떨어지게 400이네요.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오도록 하죠. 2급의 5번에 대해서 필터, 페인트 덥스,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도 씌워라 라고 했군요.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필터 메뉴 가시면 필터 갤러리 보입니다. 위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는 앞서서 사용했던 필터 똑같이 쓸 때 클릭하시면 바로 적용이 되는 건데요. 저희는 앞에서 사용했던 거 말고 새로 선택을 할 거다라고 페인트 덥스 찾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달라라고 했네요. 마스크를 씌우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 보시면 네모에 구멍이 빵 뚫어져 있는 레이어 마스크 선택할 수 있을 거고요. 하얀색의 마스크가 씌워졌는데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가려진 부분이 없죠. 검정 마스크를 써야 일부분이 가려질 텐데 이 부분 여기를 까맣게 가려주고 싶은가 봅니다. 그라디언트로 부드럽게 가려줄게요. 현재 내가 마스크를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스크를 눌러주시면 위쪽에 마스크의 색깔 보입니다. 마스크는 흑백 대비되는 아이로 색상 골라주시면 돼요. 베이직에 보시면 흰색 검정색 혹은 검정색 흰색 흑백으로 대비된 거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쪽 부분이 안 보일 거니까 여기를 검정색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반대쪽은 잘 보이고 있죠? 흰색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는 검정색부터 시작하는 마스크,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당겨 줄게요. 클릭 드래그 하면 요만큼이라고 원하는 대로 넓게 잡을지 좁게 잡을지에 따라서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모양을 바꿔주실 수 있을 겁니다. 버전에 따라서 이렇게 그라디언트의 바가 안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냥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보일 때까지 반복적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2급의 6번 불러올게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여러분들은 데려와 주세요. 저는 일단 오브젝트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할 거고요. 2급의 6번에 대해서는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2급의 7번 잘 데리고 왔는데요. 레이어의 순서가 달라진 것 같죠? 아래쪽으로 깔려야 되니까 2급의 6번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이급의 8번은 방향이 반대로 뒤집혀 있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와 위치뿐만 아니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하면 좌우로 반전시켜 주실 수도 있어요.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 쉐입들을 얹어 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서 위쪽에 있는 옵션을 확인을 해주세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겁니다. 쉐이프, 필 색깔이 들어 있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는 상태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 불러오시면 되죠. 클릭해서 그릴 때의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를 나중에 눌러주시고요. 마우스 먼저 손을 뗍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방향, 위치 조절해 주시고요. 쉐입에 대해서 따로 언급이 되어 있는 대로 색상 값이라든지 레이어의 스타일들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상 콩 찍으셔서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면 색상 지정할 수 있어요. 000066 006 그라디언트의 방향, 출력 형태를 보시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위쪽과 아래쪽이 빨강, 파랑 순서 잘 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쉐입에서 색깔이 지시가 되어 있다면 그 색깔은 썸네일에서 색깔 맞춰주면 되죠.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지시된 대로 맞춰주세요. 레이어의 스타일, 이너 섀도우. 글씨를 얹겠습니다. 타입 2 들어서 뿅 찍고 글씨 쓸게요. 글자에 대해서 색깔이 지금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죠. 어디에 해당되는 것들인지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범위 잘 잡으셔서 색상값 맞춰주셔야 합니다. 컨트롤 T 눌러서 글자 크기는 조심하시고요. 방향만 이렇게 틀어줄 거예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주실 때는 꼭 그 방향, 출력 형태와 맞춰 주셔야 합니다. 언급되어 있는 것들 맞춰줬는데 위아래로 볼록한 느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글자 선택하고 있고요. 글자 도구를 들고 계셔야 위쪽에 웹텍스트가 보입니다. 글자 사이에다 커서 콩 찍어 놓으시고 활성화가 되면 위아래로 볼록하니까 벌쥐라고 찾으면 되겠고요.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글자까지도 끝났어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레이어의 효과가 빠진 게 없는지 최종적으로 한번 점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치가 어느 정도 끝났고요. 파일을 중간 저장하고 계시죠? 파일, 세이브 해서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주기적으로 계속 저장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큰 이미지는 JPG니까 파일, 세이브, 에즈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포맷이 JPG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Save a Copy 쪽으로 넘어가셔야 되고요. 있으신 분들은 바로 찾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JPEG 파일의 이름 정확하게 저장이 끝났으면 큰 이미지 끝났으니까 이미지를 줄여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60에 40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볼게요. 네 번째 문제도 600에 400짜리죠.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단위가 픽셀 단위입니다. 600에 400짜리 레졸루션 72 중요하죠.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오케이. 2급의 9번 불러올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9번 열기 사이즈가 우리 거보다 커 보여요.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바꿨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 안 해요. 레이어의 이름 2급의 9번 필터를 주겠습니다. 플라스틱 랩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 플라스틱 랩 찾아서 OK 하면 적용이 됐고요. 2급의 10번 원하는 만큼 선택 이급의 10번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죠. 아우터 글로우, 베벨 앤 엠보스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급의 12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구 모양만큼 잘 이워 보이는군요. 어차피 잘 이을 거니까 요만큼만 따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통으로 그대로 데리고 올게요. 2급의 12번이었고요. 크기가 좀 커 보이니까 컨트롤 T 살짝 줄여 놓을게요. 도형 모양만큼 잘 이워 보일 거니까 도형을 하나 만들도록 하죠. 커스텀 쉐입 가셔서 전구 모양을 찾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실 때 쉬프트 눌러주면 정비율 깨지지 않는다. 위치 적당히 배치. 클리핑 마스크로 요 전구 모양만큼만 사진을 잘라줄 거예요. 잘라질 사진이 그 위쪽에 얹어져야 되고요. 잘라주는 칼이 그 밑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림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전구만큼 보여지는 거 확인되시죠? 출력권 때랑 비슷하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2급의 12번은 필터를 주세요 라고 했네요. 앵글드 스트로크 레이어 잘 선택하고 계신지 확인하세요.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 앵글드 스트로크 어디 그룹에 있는지 잘 모르겠으면 ABCD 순서대로 찾으시면 됩니다. 도형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고 레이어의 스타일 맞춰주면 됩니다. FX 클리핑 마스크 작업이 끝나고 나면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잡고 그 위에 오브젝트들을 쌓을 거니까요. 꼭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급의 13번 불러올게요.
이미지들의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도형들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빙글빙글 나선형과 모래시계 찾아줄까요? 위쪽에 있는 옵션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릴 때에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나중에 눌러주실 것, 컨트롤 T 눌러서 방향 적당히 조절하실 것.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은 지시된 대로 맞춰주시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지시된 대로 적용하겠습니다. 드랍 섀도우. 불투명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죠.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오퍼시티라고 해서 불투명도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00%로 진하게 보이는 거 70%라고 농도를 낮추면 살짝 뒤쪽이 비쳐 보일 거예요. 글씨를 얹어서 마무리해 볼까요? 타이틀 드릴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어서 타이핑 할게요. 글자의 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으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크기인지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죠. 글자에 대해서 언급이 된 내용들 기반으로 작업을 했고 꿀렁거리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모양을 맞춰주는 게 좋겠죠? 위쪽에 글자 클릭한 상태에서 요 안에 커서가 깜빡거려야만 이렇게 웹텍스트 활성이 돼요. 만약에 요 친구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냥 컨트롤 T 눌러도 요 안에서 웹텍스트 적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됐죠. 요 기능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기존의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작업이 끝났으면 레이어의 효과가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레이어들 쭉 훑어봐 주시고요. 레이어의 순서들도 확인을 해주세요. 파일을 중간 저장하고 계시죠? 파일, 세이브, GTQ 안에다가 파일을 계속 저장하면서 작업하셔야 돼요. 최종적으로 커다란 이미지는 JPEG으로 저장합니다. 파일, 세이브, 에즈. 여기서 바로 JPG 보이는 분들은 JPG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없으신 분들은 세이버, 카피. JPG를 선택해서 경로 이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의 크기 줄이도록 하죠.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들면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여기까지 2024년 12월 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천천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